자, 사면 초과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든지 공세를 강화해서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잡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또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궁지에 몰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좀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전면전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수도인 키이우, 러시아 발음으로 키예프였는데 이제 네. 현지 발음으로 키이우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자, 이제 키이우로 저희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적어도 키이우에서는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64km에 걸쳐서 러시아군의 행렬, 중무장한 행렬이 이제 관측됐습니다. 64km 요? 64km. 64km면 서울 중심에서 하면 이천까지입니다. 이천까지. 예. 이천까지 고속도로로 가도 1시간 가까이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 고속도로로 가는데 거기를 다 군이 계속 보인다. 얼마나 네. 공포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에는 5km 정도 행렬이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27km, 예. 지금 이제 64km.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하고 수송이나 보급, 식량까지 완전히 끊고 거기에 이제 공습하고 미사일도 쏘고 포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인데요.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해서 병원을 공격했다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워낙 전황이 지금 고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초기만 해도 이 남부 쪽 도시들 헤르손이라든가 마리우폴 이런 곳들은 러시아가 장악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계속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장악을 한 것이 벌써 일주일째인데 네.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으로서는 공세를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러시아군 사망자가 일주일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전사자가 5,000명, 미국 측의 추정으로는 2,000명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쪽이건 간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20년 동안 전사한 전사자가 2,500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주일 동안 러시아군이 2,000명 또는 5,000명이 숨졌다면은 너무나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전략적인 실수나 군사적인 결함들에 깜짝 놀랄 정도다 군사 전문가들이 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채권 발행에서 3천억 원 정도 전쟁 자금을 지금 다시 준비를 했고요. 네. 미국이 한 7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EU에서도 6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기세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물론 66만 명이 지금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징집령이 내려지지 않은 여성 어린이들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예. 반면에 또 2만 명은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싸우겠다는 돌아와서, 거죠. 예. 폴란드 국경 경비대가 밝혔을 정도로 기세 싸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어떤 지각 변동, 어떻게 보면 판을 흔들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지정학적으로도 좀 재편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70년 정도 이어지던 이른바 전후 질서가 이번에 이 침공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인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외신에 보도됐는데 이 반전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러시아인 여성이 이 시위에서 러시아인이라서 미안합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는 그 사진이 보도됐습니다.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런 상징성처럼 중립국들마저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독일, 스위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스웨덴은 83년 동안 이런 분쟁에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차 무기, 로켓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1939년에 소련이 핀란드 침공했을 때 지원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운데 있었던 국가들까지 속속 핀란드 이런 곳들까지 돌아서고 나토 가입을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미중 양강의 질서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3강 예. 정도를 만들려는 것이 이제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푸틴의 의도와는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준석 기자,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그 현지를 빠져나온 선교사 한번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볼 텐데 어쨌든 러시아가 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하는 발언도 좀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발언입니까?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이제 뭐 설마 핵무기를 네. 그건 이제 말하자면 3차 대전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의 종말과 가까워지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푸틴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들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핵무기 전력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수적으로는 더 많다고 할 정도의 네. 그런 핵 전력을 갖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설마 우크라이나 침공하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죠. 예. 근데 이제 했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기본적으로 지금 혼자다. 참모들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 단절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잘 풀리지 않으니까 참모들을 강력하게 질책했다라는 보도가 네. BBC를 통해서 이제 나왔고요. 오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흘 전에 이 침공 사흘 예. 전에 회의를 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이제 뭐 실제 영상인 것으로 확인 거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 해외 정보국장이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 네. 푸틴 대통령이 질책하다가 나중에는 윽박지르다가 분노하는 모습이 예. 그대로 육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정말 이성적인 상식적인 결정과 이런 의사결정 예. 과정과 구조 속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이제 자꾸 제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좀 대단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도 고전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영상을 계속 지금 전 세계로 송출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지금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선교사 한 분을 지금부터 좀 연결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평원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선교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체류하셨다가 빠져나오신 건데 언제 나오신 겁니까? 네, 저는 2월 17일 날 네.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2월 17일이면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를 텐데 지금 한국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지에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좀 전해 듣고 계십니까? 현지 상황은 실제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완전한 저항에 부딪히자 또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자 지금 뭐 전방위적인 그런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나 하르키우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사용이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사상자를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키예프에서는 중앙 방송 수신탑을 폭파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진공폭탄도 현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언론에 네네. 보도되는 것보다도 더 참혹한 상황이 현지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지금 들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가령 뭐 오늘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헤르손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 네, 선교사님 전화 들리십니까? 네네네. 아, 예.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예. 뭐 인간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무에 걸어놓고 아이고.
자, 네. 그런 민간인들한테까지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지에서 포착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고 계시고 그 영상들을 저희한테 좀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YTN TV 함께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선교사님. 네, 네, 잠시 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영상이 전화 연결된 선교사님이 저희 YTN 측에 보내주신 제보한 영상입니다. 지금 전화가 끊겼는데요. 예, 좀 상황 설명을 해드리죠. 네,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 탱크를 막고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탱크들이 몰려오고 있고 주민들, 또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지금 이 탱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분들도 뭐 더 진격은 못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국가를 부르면서 물러가도록 요청하는 이런 장면들, 자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얼마나 필사항전을 하는지 자, 예.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예. 지금 선교사님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 YTN 화면 같이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림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네. 보내주신 영상 차례대로 함께 보시면서 한번 그 영상 네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지금 이 화면은 그 민간인 네, 공격이 네, 지금 들어오는 탱크들을 이렇게 예? 앞세우 가로막고자 했을 때 총격을 가하고 또 수류탄을 민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러한 그 사진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민간인들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화면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을 쏘아대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민간인들이 탱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민간인 주거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곳곳에서 이런 그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민간 시설, 뭐 주택가 다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지금 피난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민들이 대피해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빡빡하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요. 지금 예. 어린이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4,200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아마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로 지금 피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마지막 한 300만 명이 최종 그 피난길에 올 걸로 예상이 드는데 네, 뭐 3,900만 명은 그 정말 그 나라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예,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격 거기에 지금 전부 생사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건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 뭐 반인륜적인 지금 범죄 행위를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예. 히틀러 이외에는 그 인류 역사에 좀 유례를 찾아보기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찬바닥에서 뭐 폭에서 자거나 칼잠 자는 모습 저희 그 형도사님 보내주신 영상 사진으로도 봤었는데 지금 현재 생필품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샵 저기를 보시다시피 지금 가게들이 지금 비어져 있고요. 현지에서 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그 시민군들의 그 저항에 부딪혀서 수도를 지금 점령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도시를 봉쇄하는 봉쇄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지금 생필품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텅 빈 진열대 모습도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선 교사님, 현지에서 네네. 지금 어떤 물품들이 가장 필요한지 자,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 들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뭐 의약품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요. 네. 또 의약품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네. 또 식수랄지 기본적인 빵이랄지 매일매일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 구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가 겨울이잖아요.
네네네. 방한용품도 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한용품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 노약자랄지 어린이들은 정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피난민들 상황이 어느 정도고 현지에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까지 좀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네. 선 교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혹시 현지에서 소식들이 들어오거나 또 영상을 받으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또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자, 후준석 기자. 네네. 지금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선 교사님이 현지에서 전해 듣는 소식으로 보면 지금 보도되는 내용보다도 현재는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 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러시아가 더 잔인해질 것이고 너 이제 눈치 보지 않을 것이다.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좀 전 성 교사님 말씀하신 그 폭탄, 진공폭탄은 진공폭탄, 이제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은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제네바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수백 미터 떨어진 벙커에 있는 사람까지 장기를 파열시키는 무기라고 하는데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쏘는 다연장 로켓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격됐다는 예. 증언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최종 확인되진 않은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헤르손 남부지방 크림반도 가까운 데인데 네. 거기서 이제 아주 잔혹한 모습들을 이제 영상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인된 건 아니죠. SNS를 통해서 이제 유포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분이 현지 사정을 잘 아시고 아마 예. 영상을 봤을 때 진위 여부를 감별할 만한 이제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현지 한 몇십 년 사신 분이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는 예.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현지 상황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겠구나, 끔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예. 현장은 생각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고 지금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신에 그 러시아에 있는 한 국민, 한 시민의 인터뷰가 보도됐는데요. ATM 돈 뽑으러 갔는데 루블화도 안 나오고 예. 달러화도 안 나오더라. 예. 이러다 우리가 이란이나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외신 기자한테 얘기한 그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이제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서방이 경제 제재에도 스위프트는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예상 뛰어넘어서 스위프트 제재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지만 이게 서방에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큰 공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사업 다 지금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요. 하늘길까지 다 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제네바에 있는 군축회의 가서 연설하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외무장관조차도. 예.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듣던 사람들이 이제 다 퇴장해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러시아의 지금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애플이라든가 조금 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즈니나 소니 같은 데서는 러시아에서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도 개봉 안 하겠다. 이렇게 됐고 뭐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도 러시아 관영 매체 것들은 다 차단하고 딱지를 붙여서 선전전에 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고 뭐 러시아의 유명한 발레단 보쇼의 발레단 런던에서 공연하는 것 취소되고 피파에서는 월드컵에 이번에 2022년에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전방위로 문화, 뭐 사회 모든 면에서 다 고립돼 가고 있는 양상인 거죠.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전쟁이 정말 필요한 전쟁인가? 그리고 우리 러시아인들이 가서 벌써 2,000명이나 5,000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는 사실 푸틴한테도 큰 부담입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무리 권력 기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얘기 들어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푸틴의 판단은 좀 이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좀 걱정 뭐 좋게 스러운 말하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걱정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공세를 강화해서 설령 키이우를 점령한다. 그러면 정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합병하거나 친러 괴뢰 정권을 내세워서 통치가 가능한 것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그 걱정이 되는 측면이겠죠. 예. 푸틴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고 협상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그냥 끝내고 원래 없던 것처럼 다시 나올 수 있나? 그거 아마 하기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기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 되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위상은 추락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변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느냐, 네. 잘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예. 상식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토 가입 못하게 하고 중립국화하는 정도 예. 또는 돈바스 지역 처음부터 이제 여긴 친러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 거기는 그냥 인정해라.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한 것 인정해라. 네. 이 정도를 내세워서 협상을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이성적인 것이겠지만 그렇게 예. 될지는 좀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푸틴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걸 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어쨌든 좀 전면전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제 오늘이 좀 고비가 되겠군요. 네, 예.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